20년간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온 저에게 변화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온 새 전학생 다니엘과 그의 어머니 소피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토피로 고통받던 다니엘, 급식을 먹지 못해 친구들에게 놀림받던 그 아이가 제 고정된 교육 철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그릇의 비빔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한 아이의 삶을, 한 학교의 문화를, 그리고 제 오랜 교육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이것은 음식이 단순한 영양분이 아닌 문화와 소통, 그리고 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렛 스펜서,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초등학교에서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을 확실히 가르치고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제 원칙이었죠. 지난 학기부터 급식실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급식 담당 교사 린다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가렛, 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점점 급식을 먹지 않아요. 그냥 버릇이 잘못된 거 아닐까? 우리 때는 주는 대로 다 먹었잖아. 린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건강 상태를 보면 영양 불균형이 심각해요. 교장실 앞을 지나는데 학부모회 정기 미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고 의견을 물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더 엄격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그때 한 아시아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규칙이 아니라 음식 자체입니다. 매일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이분은 이번에 새로 전학 온 다니엘의 어머니 소피리 씨예요. 영양사 출신이라 좋은 제안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학부모회 대표인 조안나 콜린스가 반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맛을 무시하고 갑자기 급식을 바꾸자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교장 선생님은 급식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를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식탁 위에 간편한 냉동식품과 배달음식 상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식습관일까? 태스크포스 팀 첫 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교실에서 다니엘을 관찰하는데 그의 팔에 붉은 반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파 보이는데 병원에 가봤니?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가요. 하지만 좋아지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다니엘이 구석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옆에 앉았어요. 도시락 안에는 흰밥과 야채, 고기 조각이 있었죠. 맛있어 보인다. 매일 이렇게 싸우니? 네. 학교 음식을 먹으면 가려워져서요. 그때 타일러와 몇몇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와, 또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이네. 먹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다니엘은 도시락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놀림이 두려워 음식을 포기한 거였죠. 수업 후 다니엘에게 알레르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올리며 팔에 붉은 발진을 보여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음식 알레르기랑 아토피라고 했어요. 기름진 음식이랑 첨가물 먹으면 더 심해져요. 다음 날 소피를 만나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다니엘의 음식 알레르기와 아토피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 그가 제대로 식사할 수 있게 도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소피는 기쁘게 도움을 수락했고 한국의 학교 급식 제도와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한식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발효식품의 장점,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 다양한 조리법.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체계적인 식문화였어요. 태스크포스 팀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지난주에 소피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들어보니 설득력이 있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건 어떨까요? 조안나는 반대했지만 소피가 시식회를 제안했습니다. 본격적인 급식 변화 전에 아이들에게 시식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시식회를 열기로 결정했고 소피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다양한 한식을 맛보았어요. 김치는 처음에 매웠지만 씹을수록 독특한 맛이 느껴졌고 된장찌개는 구수했으며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짭짤했습니다. 소피는 한국 음식 문화를 설명했어요. 한식은 약식동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의미죠.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낯선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식회 당일 소피와 한인 학부모들이 준비한 한식이 테이블마다 예쁘게 진열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작은 접시를 들고 맛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맛이에요. 한 아이가 말했지만 다시 시도한 아이들 중 상당수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김밥은 인기가 좋았어요. 다니엘이 처음으로 급식실에서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식회 후 교장 선생님이 저와 소피를 불렀어요. 매주 수요일을 세계 음식의 날로 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학부모 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 음식을 강요하는 거죠? 조안나가 반발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에 그렇게 열정적인 거죠? 소피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도시락을 꺼낼 때마다 친구들이 놀렸어요. 결국 한국 음식을 포기하고 미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토피가 생겼고 건강이 나빠졌죠.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교실에서 시식회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부분 새로운 경험에 흥미를 느낀 것 같았어요. 다니엘이 처음으로 발언했습니다. 한국에는 비빔밥이라는 음식도 있어요. 여러 가지 채소랑 고기를 밥이랑 비벼 먹는 건데 건강에 정말 좋아요. 세계 음식의 날이 시작된 지 한 달 다니엘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아이들이 그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은 한식의 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비빔밥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비빔밥은 5가지 색으로 만들어요. 각 색깔이 다른 영양소를 의미하거든요. 급식 시간 후 린다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렛, 다니엘 얘기 들었어? 보건실 방문 횟수가 확 줄었대. 소피도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다니엘의 피부과 의사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더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후 수업 시간 세계 문화 탐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 비교해보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그의 웃는 모습은 마치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한 그릇의 비빔밥이 가져다준 변화는 건강 개선을 넘어 자신감과 소속감, 정체성의 회복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급식 전체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금요일 학부모 회의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죠. 준비 회의에서 개혁안의 핵심을 설명했어요. 첫째, 가공식품과 첨가물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 사용을 늘리는 것. 둘째, 다양한 나라의 건강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 셋째, 특별한 시기 요구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체 메뉴를 항상 갖추는 것. 학부모 회의는 열띤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 음식을 강요하는 거죠? 한 학부모가 항의했어요. 제가 단상에 올라 경험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의 변화, 급식 잔반량 감소, 보건실 방문 감소 등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변화가 단순한 메뉴 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배우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익히고 있어요. 조안나가 놀랍게도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제 아들 브랜드는 원래 편식이 심했어요. 하지만 지난 주말 다니엘의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먹은 후로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야채를 먹기 시작했어요. 회의 후 많은 학부모들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조안나까지도 다음 투표에서 찬성하겠다고 말했어요. 소피의 제안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한식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강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조안나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가 한식의 역사와 철학,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식의 기본 철학은 약식동원입니다.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뜻이죠. 실습 시간에는 김밥, 불고기, 오이 무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안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워하기 시작했죠.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조안나가 말했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식 시간에 학부모들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워요. 조안나가 변화된 모습으로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변화가 항상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브랜든이 요즘 학교 가는 걸 정말 좋아해요. 소피와 함께 다음 워크숍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비빔밥을 해볼까요? 아이들도 참여하게 하면 어떨까요?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이 워크숍은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PTA 모임에서 급식 개혁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새 급식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월요일은 이탈리아 음식, 화요일은 미국 전통 음식, 수요일은 한식, 목요일은 멕시코 음식, 금요일은 학생들이 투표로 선택한 나라의 음식으로요. 첫 한식의 날 급식실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과 문화 소개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배경음악으로는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빔밥, 김밥, 떡볶이, 불고기가 제공되었죠. 선생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먹기 시작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급식 잔반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줄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급식 참여율이 높아졌고 잔반량은 크게 줄었어요. 보건실 방문 횟수도 감소했고 다니엘의 아토피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소피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 급식 개혁 프로그램이 지역 교육상을 받게 됐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게 직업을 제안했어요. 지역 학교들의 급식 개혁을 돕는 컨설턴트로요. 학교 강당에서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급식 변화를 넘어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를 축하합니다. 조안나도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브랜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교실로 돌아와 창문을 통해 운동장을 바라봤어요. 다니엘이 이제는 팀의 일원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한 그릇의 비빔밥이 어떻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학교 전체, 나아가 지역 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소통의 도구이자 교육의 방법이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지역 교육 컨퍼런스에서 우리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했던 교사에서 이제는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다니엘이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등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요. 한식이라는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변화를 통해 제 오래된 교육 철학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